장애인 권리협약은 그냥 갖고 있는 장애 자체를 가진 존재 그 자체가 존엄함.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존엄하니까. 네.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당장 만나! 예, 현아 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자 신홍윤입니다. 예. 오늘 만담 컨셉인가요? 네, 저는 이현학입니다. 네, 현아 씨. 현아 씨 제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참 생각해 보면 국제 뉴스가 활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네. 장애 이슈도 사실 국제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요. 다른 나라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논의가 별로 없죠. 네. 전문가도 많지 않고요. 미디어에서 다루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저희 네. 당장 만나가 어렵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꼭 맞는 게스트.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게스트 섭외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 여러분 무려 UN이에요. UN. 네. UN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김미연 위원입니다. 네. 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에서 유엔은 어떻게 보면 좀 먼 존재다. 그래서 네. 유엔이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나는데 정확히 유엔이 뭘까? 솔직히 아니 모르는 들으시는 분들. 분도 솔직히 네. 유엔이 뭐 약자인지도 네.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이 네. 저 놀랐어요. 근데 많이 네.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유엔은 어떤 곳이지? 설명을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유엔은 영어로는 United Nations이라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의 연합체인데요. 사실 유엔 자체는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오. 하나는 평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기둥은 개발이라 그래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요. 휴먼 디벨로프먼트라 그래서 사람들, 인간, 인적 자원들을 개발해가 이런 개발 영역이 하나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인권입니다. 세 번째 기둥. 네, 그래서 유엔의 그 필요성,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기둥: 오. 평화, 개발, 인권. 유엔도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더 많이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소속해 계신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신납니다. 정말. 우선 장애하면 사람들이 복지를 생각해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목적 내용 속에 네. 복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장애인 권리협약 어디를 봐도 복지라는 소셜 웰페어 없어요. 없어요. 장애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협약이 만들어졌냐면 인권과 자유예요. 그러니까 오. 국가 장애 정책이 복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인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권리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장애인 권리 협약이 복지를 위한 협약이 아니다. 오. 인권과 자유. 사실 그 그 제- 두 단어면은 네. 되게 충분히 맞아. 우리의 어떤 뭔가 문제들이 승화된 느낌이야. 해결될 네. 것 같은 네.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자유예요. 네. 자유의 관점을 갖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탈시설을 해야 되는지, 왜 국가 예산이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 제도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조항이 제3조 네. 일반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장애인 권리협약이 뭐 40-50조가 되는데 이걸 관통하는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장애를 가지 않는 상태가 그냥 피상적으로 네.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국가가 복지나 뭐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정상적인 어떤 거로 만들고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장애인 권리협약은 그냥 갖고 있는 장애 자체를 가진 존재 그 자체가 존엄함.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장애를 갖고 태어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존엄하니까. 네. 이런 신체적 기능적 결함이 없는 사람만이
완전하다라는 개념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막 걷는 훈련을 연락했다든지 예를 들면 네. 뭐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가 성인 됐을 때는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쵸. 부모가 막 물리치료 시키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얘는 불안정하니까 정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장애인 권리협약의 재활과 관련된 조항은 음. 신체적 제약을 갖는 존엄한 사람이 이 신체적 제약을 갖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보조기구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훈련의 개념들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면 중도의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익숙해지고 그 신체적 제약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국가가 서포트하고 자유롭고 일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해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에 관련된 부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이 장애인 권리협약 곳곳에 숨어 있다.